걷기만 잘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주는 제대로 걷는 법. 걷기만 해도 아프다면 지금 걷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하루만보 걷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체크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면서 원래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잘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관절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로 걷기만 잘해도 통증은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향상되며 심지어 수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잘못된 걷기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을 지키는 제대로 걷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 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지 못할까? 걷기는 별다른 장비나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안전한 운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걷는다면 걷기는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걸음걸이는 무릎, 고관절, 허리 등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실제 사례의 복선 씨의 이야기. 70대 복선 씨는 매주 등산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등산을 줄이고 평지 걷기를 시작했음에도 통증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걷는 것조차 어려워진 복선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나 뼈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걸음걸이였습니다. 복선 씨는 발을 끌며 걷는 습관과 평발로 인해 체중이 한쪽 무릎에 집중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복선 씨의 사례는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바른 자세와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걷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물리치료사가 보는 잘못된 걷기의 공통점. 물리치료사들은 환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며 잘못된 패턴을 찾아냅니다.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걷기 실수들입니다. 1. 뒤꿈치, 발바닥, 발끝에 3단계 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걷기의 기본은 뒤꿈치부터 착지의 발바닥을 거쳐 발끝으로 미는 패턴입니다. 이 과정은 충격을 분산시키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뒤꿈치 착지를 생략하거나 발 전체를 동시에 바닥에 찍는 쿵쿵 걷기를 합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충격이 무릎, 고관절, 허리로 그대로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2. 평발 또는 첨족 발끝으로 걷기 습관. 발의 아치가 무너진 평발이나 발끝으로 걷는 첨족 습관은 체중 분산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평발은 발의 충격 흡수 기능을 약화시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발끝으로 걷는 사람은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며 발목과 무릎에 불균형한 하중이 가해집니다. 3. 굽은 자세와 비틀린 체형. 바른 자세는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가 일직선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걷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로 걷습니다. 특히 고령자들 중에는 팔을 뒤로 꺾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허리에 큰 무리를 주고 척추 정렬을 망가뜨립니다. 4. 팔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걷는 동안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려야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흔드는 사람은 몸의 좌우 균형이 깨져 골반과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을 막는 걷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연골 손상을 줄이며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부상과 통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추천 준비 운동 루틴. 걷기 전 5분에서 7분. 무릎 돌리기 10회. 양쪽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립니다. 관절의 윤활유 활액을 분비시켜 무릎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발목 돌리기 10회. 양쪽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발목의 유연성을 높이고 착지 시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허벅지 스트레칭 30초씩. 양쪽 한쪽 발을 손으로 잡아 뒤로 당기며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늘려줍니다. 허벅지 근육의 긴장을 풀어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을 줄입니다. 골반 회전 운동 10회. 양손을 골반에 올리고 골반을 원을 그리며 좌우로 돌립니다. 고관절과 허리의 유연성을 높여
걸음의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가벼운 제자리 걷기 1분, 무릎을 살짝 들며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습니다. 심박수를 천천히 올리고 몸을 걷기 모드로 준비시킵니다. 이 루틴은 간단하지만 관절과 근육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걷기를 시작하기 전 또는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걷기 운동, 뇌와 심장에도 좋을까?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한 걷기는 심폐기능, 뇌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순환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심폐지구력 향상. 걷는 동안 심박수가 증가하며 심장과 폐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강도 걷기,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는 데 최적입니다. 2. 뇌 건강과 치매 예방.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감을 주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꾸준한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관련 연구,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2023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중강도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했을 때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강도가 증가하고 체지방률이 감소했으며 기억력 지표 단기 기억 테스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2022년 연구에서는 주 3회 40분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노인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 전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며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과 고관절을 안정시키는 핵심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력이 약하면 걷는 동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집중되어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작정 걷기를 시작하기보다는 근력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3가지.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방법: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효과: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과 고관절을 보호합니다. 횟수 10회에서 15회, 2에서 3세트. 브릿지, 누워서 엉덩이 들기. 방법: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2초에서 3초 유지 후 내려옵니다. 효과: 엉덩이와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해 척추 안정성을 높입니다. 횟수 10회에서 12회, 2회에서 3세트. 버드독, 엎드린 상태에서 팔 다리 들기. 방법: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효과: 척추 주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횟수 양쪽 8회에서 10회, 2세트. 이 운동들은 별다른 장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자세. 이렇게 하세요. 바른 걷기 자세는 통증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아래는 물리치료사가 추천하는 올바른 걷기 자세입니다. 시선 앞을 약 15m 정도 거리로 둡니다. 고개를 숙이면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갑니다. 정렬: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유지합니다. 착지: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부드럽게 디딥니다. 팔 움직임: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속도: 약간 숨이 찰 정도 중강도로 걷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합니다. 추가 팁: 신발 선택. 쿠션 충격 흡수가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아치 지지, 발 아치를 지지하는 깔창이 포함된 신발이 좋습니다. 사이즈: 발이 부을 수 있으니 약간 여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수중 걷기 관절염 환자에게 더 좋은 선택. 관절염이나 심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중 걷기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물의 부력은 체중 부담을 약 50%에서 90% 줄여주며 물의 저항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중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인용: 2022년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주 3회 45분씩 수중 걷기를 8주간 실천했을 때 통증 점수가 평균 32% 감소하고 운동 지속률이 일반 걷기 그룹보다 25% 높았습니다. 또한 수중 걷기 그룹은 무릎의 가동 범위와 근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수중 걷기 팁: 수심: 가슴에서 허리 높이의 수심이 적당합니다. 속도: 천천히 시작해 점차 속도를 높이세요. 장비: 미끄럼 방지 수중 신발을 착용하면 안전합니다. 추가 정보: 보행 패턴 분석. 병원에서 가능할까? 걷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엑스레이 검사만 받습니다. 하지만 보행 패턴 분석은 체중 이동, 발 착지 방식, 무게중심 이동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잘못된 걸음걸이를 교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대학병원이나 재활의학과에서는 3D 모션 캡처 장비나 압력 센서 매트를 활용해 보행 분석을 진행합니다. 보행 분석의 장점, 정확한 진단 엑스레이로 확인되지 않는 근육 불균형이나 잘못된 착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춤 교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기, 깔창 또는 교정 운동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효과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행 패턴을 교정해 미래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 패턴에 맞는 신발 깔창이나 보조, 보행 기구 지팡이, 워커 등을 사용하면 통증 없이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발인 사람은 아치지지, 깔창을, 외측 착지가 심한 사람은 쿠션이 강화된 신발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령자들이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근력부터 키우세요. 무작정 걷기보다 허벅지 근력 운동 스쿼트, 브릿지 등을 먼저 시작하세요. 준비 운동 필수 걷기 전 5분에서 7분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깨우세요. 바른 자세 유지, 뒤꿈치 착지, 일직선 정렬, 자연스러운 팔 움직임을 기억하세요. 통증은 경고등 걷다가 아프면 무조건 쉬는 대신 자세를 점검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천천히 시작 평지에서 하루 10분씩 2번 걷기로 시작해 점차 늘리세요. 대한 운동 통증이 심하면 수중 걷기나 병원 보행 분석을 고려하세요. 결론입니다. 걸을수록 아프다면 운동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관절과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걷는다면 이 훌륭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근력을 강화하며 바른 자세로 걷기를 시작하세요. 걷는 법만 바꿔도 건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5분 준비 운동과 10분 걷기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